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생명정보 전달자 염색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생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자신과 비슷한 자손을 남김으로써 세대를 이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의 생김새나 성질 등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됩니다. 이러한 생명의 정보는 어떻게 자손에게 전달할 수 있는지, 또 생명의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부모의 생김새나 성질 등의 형질은 세포 분열을 통해 자식에게 전달되는데, 이처럼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는 생물의 특징을 유전 정보라고 합니다. 또 이러한 유전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염색체입니다. 핵 속에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풀어진 염색사로 있다가 세포가 분열할 때 굵고 짧게 뭉쳐진 막대 모양의 염색체가 됩니다.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두 개의 가닥이 꼬여 이중 나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DNA에는 생물의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가 배열되어 있는데, 이러한 유전 정보를 유전자라고 합니다. 연어는 수만리 바닷길을 돌아 자신이 태어난 하천 상류의 얕은 자리까지 사력을 다해 거슬러 올라 산란을 합니다. 그리고 알이 부화할 때까지 곁에서 지키다가 생을 마감합니다. 알에서 깨어난 연어는 바다에서 생장하고 다시 태어난 곳으로 회귀하여 번식하며, 이러한 행동은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생물이 생장하고 자손을 낳아 번식하는 과정에서 염색체를 통해 부모의 형질이 자손에게 전달되면서 종이 계속 유지될 수 있게 됩니다. 잘 들으셨죠? 영상의 주요 내용은 생장하고 그리고 이제 자손에게 염색체를 전달해서 세대가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생장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물이 가지고 있는 정보, 우리는 이제 염색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물은 태어나서 자라고 자신과 비슷한 자손을 남기는데 세대를 이어가겠죠. 그렇게, 그죠? 이 과정에서 부모의 생김새나 성질 등의 형질이라고 그래요. 나타나는 거를 형질이 자식에게 전달되어서 부모와 자식은 서로 닮게 된다. 세대를 이어서, 그죠? 부모로부터 자식에게 전달되며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정보를 우리는 보통 유전 정보, 유전이라는 말은 이제 전해진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이어진다는 거 아니야, 유산, 유전 이런 것처럼 유자는 뭐 잇는다는 거예요. 전달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생물체가 간직한 유전 정보를 담아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는 염색체라고 그래요. 근데 염색체를 보면 세포 분열 과정에서 관찰되는 막대 모양의 물질인데 잘 보이지 않다가 중기 때, 세포 분열의 중기 때 중앙에 배열되면서 우리가 눈에 잘 관찰하기가 쉬워집니다. DNA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생물체의 유전 정보를 담아서 세포 분열을 통해 딸세포로 전달하는 물질이 염색체라는 거야. 그러니까 염색을 해보니까, 염색 알죠? 머리 염색하는 것처럼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살펴보면 이 발데이어라는 학자가 염색체라는 이름을 명명했는데 염색된 물체라는 거를 의미해요. 그 당시에 이제 플레밍은 아닐린 염료를 이용해서 세포를 염색한 결과 호염기성 염료에 진하게 염색되는 물질이 세포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 물질을 염색질이라고 명명을 했었어. 플레밍이 발견한 염색질에 있는 실 모양의 물질을 연구하던 발데이어는 이 물질이 유전과 관련돼 있음을 알지 못했지만 단순히 염색된 물체라는 뜻으로 염색체라고 붙였다는 거예요. 염기성 물질의 염료로 잘 염색이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염색체.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세포 안에 염색되는 물질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렇게 염색된 게 보이잖아요. 세포 안에 이렇게 핵 안에 이제 들어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작은 방과 같은 기본 구조를 세포라고 하지.
세포, 작은 방과 같은 경우는 이제 세포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세포마다 염색된 부분의 모양이 어떻게 다른지 이제 토의에 무자료가 했거든요. 자, 이 염색된 물질이 모양이 좀 다르다. 그러면 동그랗게 된 염색된 물질이 보이고 어떤 세포에는 막대 모양이 관찰되기도 하고 어떤 개는 동그랗게 생긴 것도 관찰되고 핵 전체가 골고루 염색된 것도 있고 군데군데 점을 이루면서 뭉쳐진 것도 관찰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들도 막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 둥그렇게 단체가 염색되고 이렇게 실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점처럼 보이는 것도 있잖아요. 이걸 우리는 염색체라고 한다. 이 염색된 물체를. 자, 그러면 염색체에 대한 얘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포를 염색하면 세포 중앙의 핵 부위가 주로 염색된다. 핵 부위. 보통 핵에는 유전 물질이 담겨져 있죠. 일부 세포에서는 핵이 보이는 대신 막대 모양의 물체가 염색돼 관찰되는데 이 막대 모양의 물질, 자 여러분 밑줄 쳐보고 얘를 염색체라고 한다. 염색체. 자,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막대 모양의 구조물인 염색체는 실 염색사가 짧고 굵게 응축된 거야. 뭉쳐서 형성된 거야. 세포가 분열하지 않을 때에는 염색체가 풀어져 있어. 그럼 풀어져 있을 거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됐을 때는 이들이 못 가게 이놈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핵막을 가지고 애들 보호해요. 그러나 애들이 이제 응축돼 가지고 뭉쳐 가지고 염색체의 형태를 이룰 때는 염색사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염색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핵막이 필요가 없게 되는 상태가 되죠. 염색사는 핵 전체에 고루 퍼져 있고 광학현미경으로는 잘 관찰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염색사는. 그래서 얘들이 응축돼 있어야 염색체가 관찰이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핵 속에 가느다란 실 모양으로 풀어진 염색사가 있다가 이제 세포 분열할 때 굵고 짧게 뭉쳐진 막대 모양, 이게 바로 염색체예요. 자, 막대 모양으로 관찰되는 염색체는 보통 두 개의 가닥으로 이루어져 있다. 두 개의 가닥, 하나는 염색분체, 또 다른 것은 염색분체, 두 개 붙어있는 가닥이에요. 그래서 이를 염색분체라고 한다. 염색분체. 세포 분열이 시작되었을 때 나타나는 염색체는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어서 두 가닥의 막대에 붙은 모양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2배가 되느냐면 분열을 하더라도 염색체가 그대로 되어 있어야 돼. 사람의 염색체 수는 46개가 되는데 만약 얘들이 46개가 절반이 되면서 분열이 되면 46개, 그 다음에 23개, 그 다음에 11.5개 이런 식으로 분열되면 염색체가 달라지잖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야.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모든 세포가 46개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기 위해서 염색체의 유전 물질의 양이 2배가 되는 이 두 가닥이 붙은 모양을 하고 있어. 이때 하나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분체라고 그래. 이 염색분체는 염색체 구성 물질인 DNA가 복제 2배로 더블됐다. 더블. 복제됐다는 얘기는 DNA 양이 2배가 되어서 같은 양이 그대로 붙어있는 모습을 얘기하는 거야. 복제돼 생긴 것으로 유전 정보가 동일하게 돼 있다는, 복제된다는 것은, 사람 복제했다는 것은 똑같은 사람 만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염색체도 복제됐다는 얘기는 똑같은 유전 물질이 2배로 늘어났다. 양이,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염색체는 유전 물질인 DNA, 생김새나 기능과 같은 생물의 특징. 자, 생명체의 생김새나 기능과 같은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여러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유전 물질이 DNA야. 자, 유전 정보가 암호화되어 있다. 기억해 주시면 돼요. 단백질. 자, 단백질은 DNA의 긴 사슬과 결합하고 있는 물질로 히스톤 단백질이라고도 하고 DNA의 긴 사슬을 꼬이게 함으로써 염색사를 응축시키는 역할을 해요. 단백질이 그런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럼 DNA는 긴 사슬의 모양의 물질로 생물의 생김새나 성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배열되어 있다. 자, 이렇게 배열된 각각의 유전 정보를 우리는 유전자라고 한다. 알겠죠? 자, 그럼 세포 분열 시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까닭이 뭐냐? 그러면은 잘 보세요. DNA는 두 가닥의 사슬이 서로 마주보고 나선 모양으로 꼭 이중 나선 구조를 이루고 있어요. 자, 단백질을 휘감아 염색사를 형성하며 세포 분열 시기에 염색사가 꼬이고 응축돼 염색체가 된다. 자, 이런 모습들이 꼬여갖고 이렇게 X자 모양의 염색체가 된다. 얘네들이 가운데 동원체라는 곳으로 묶여 있죠. 그렇죠?
자, 이렇게 이중나선 구조가 이렇게 착 응축돼 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요 놈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염색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에 이러한 염색체가 동원체에 묶여 있는데 하나의 가닥을 우리는 염색 분체라고 한다. 염색 분체. 자, 그리고 우리가 이 DNA를 우린 유전자라고 한다고 했어요. 자, 세포 분열 시 그러면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되는 이유가 뭐냐? 세포 분열하는 동안 유전자가 손상되는 걸 일단 막아야 되고, 딸 세포의 유전 물질이 균등하게 나누어져 들어가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는 응축된 염색체 상태로 존재한다면 DNA 활동이 매우 어려워. 그러니까 세포 분열하지 않는 시기에는 DNA 활동이 쉽게 일어나도록 이것이 쫙 풀어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염색사라고 그래요. 풀어져 있다. 이따가 이제 이런 모습을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자, 여기 지금 볼게요. 세포의 핵 안에 유전 정보가 담긴 염색체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의 염색체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얘도 한번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는 두 개의 가닥이 꼬여 이중나선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DNA에는 유전 정보인 유전자가 자, 유전자가 들어있는 거는 바로 DNA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고, 자, 사람마다 염색체 수는 정해져 있는데 사람의 수는 46개 꼭 기억해 두세요. 46개. 침팬지 사람 비슷한데 48개. 완두 14개. 자, 염색체 수의 모양이 다 개체마다 다른데요. 개는 78개, 변은 24개네요. 양파는 16개고요. 자, 초파리 8개, 완두는 14개. 자, 개구리 26개, 감자는 48개. 자, 옥수수 20개네요. 근데 감자와 침팬지가 같네요. 그죠? 그렇지만 다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이 가지는 염색체는 똑같은 모양과 크기와 같은 염색체가 있는데 한 쌍씩 23쌍이에요. 자,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요. 자, 여기 염색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은 46개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6개가 있는데 여기 쌍을 이루고 있죠. 여기 쌍. 어떻게 보면 요 쌍은 하나는 부모죠. 아빠로부터, 요거는 엄마로부터. 그래서 요게 같은 거죠. 요게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요. 염색체 하나로 봐서는 요 놈을 염색 분체라고 하고, 요 염색체의 기능과 같은 놈이 이제 부모로부터 딱 한쪽으로부터 같이 왔을 거 아니야? 아빠로부터 받은 염색체 1번 염색체, 엄마로부터 받은 1번 염색체. 얘네들이 기능이 비슷하다. 상동 염색체라고 그래. 자, 상동 염색체가 한 쌍, 두 쌍 쭉 해서 22쌍이 있고요. 21번, 22번까지 22쌍 이렇게 같은 염색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 상동 염색체 같이 보이나 이 마지막 XX 요거는 여자 염색체.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XY는 상동은 아니잖아. 모양이 다르죠? 이건 남성을 결정짓는 성 염색체에 따라서 남자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상동 염색체, 부모로부터 각각 받은 염색체의 기능이 같은 거예요. 이렇게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를 우리는 상동이라고 한다. 아시겠죠? 체세포 안에 모양과 크기 같은 한 쌍의 염색체인데 사람의 1번 염색체는 두 개가 있다. 1번 염색체에 보면 두 개 있죠. 이렇게 같은 게 이제 두 개 있다. 이 말이에요. 2번에도 같은 게 두 개 있죠. 한 쌍의 상동 염색체를 구성하는 두 개의 염색체 중에는 하나는 어머니로부터, 하나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거다. 아셨죠? 상동 염색체 그림, 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 그림은 잠깐 지가 뒤로 숨어버렸네요. 자, 상동 염색체 봤죠? 자, 그러면 사람의 염색체는 46개인데 상동 염색체끼리 묶어 나타낸 그림이에요. 자, 남녀는 44개가 이렇게 쭉 22쌍, 44개죠? 이게 이제 상염색체라고 그래요. 이 기능이 같다. 상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성별에 관계없어요. 성별이 관계없다. 암수가 공통으로 가지고 있는 염색체야. 사람의 경우는 1번에서 22번까지 염색체가 상염색체야. 상염색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3번째 쌍에 있는 두 개. 이게 이제 성염색체예요. 성염색체는 XX가 될 수도 있고, 아까 남자 같은 경우는 XY였죠. 그죠? 자, 여기 잠깐 넘어가 볼게요. XY였죠. 그죠? 이렇게 성염색체가 두 개, 상염색체가 44개 해서 총 46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염색체다.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핵에 들어있는 핵에 들어있으면 염색되어 막대 모양 나타내는 것은 염색체가 되겠죠. 생물의 유전 물질인 어디에는 DNA, 그죠?
우리 유전 정보가 담겨 있다고 그랬어요. DNA. 그래서 거기는 유전자가 배열되어 있다고 그랬고요. 자, 여기에 생물마다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가 일정하다. 이것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어떤 것인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과 관련해 보자고 했는데, 염색체에는 생물의 생김새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모든 세포에서 동일해야 된다. 사람인데 사람 세포에 어떤 개는 46개 있고 어떤 세포에는 23개가 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사람이 되려면 모든 세포에 똑같이 46개 들어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문항이 있습니다. 확인학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시간에 공부를 어떻게 했는가 확인하는 거예요. 자, 염색체와 유전자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에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에 X표를 하래요. 생물체가 가진 유전 정보를 담아서 세포 분열을 통해 전달하는 것은 염색체이다. 5라고 한번 해볼까요? DNA, 자, 염색체를 구성하는 DNA 있으며 생물의 생김새나 성질에 대한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유전자이다. 염색체를 구성하는 염색체 유전자. 5라고 한번 해볼까요? 생물마다 염색체 수는 정해져 있으며 염색체 같으면 아니죠. 아까 왜 48개 똑같지 않았죠. 그렇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OOX 이렇게 맞게 됐다는 걸 알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항으로 확인 학습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A, B, C의 명칭을 물어봤습니다. A는 뭐고 B는 뭐고 C는 뭐냐. 여러분 A는 이렇게 된 거 확대한 거죠. 지금 이렇게 이게 염색체입니다. 그죠? 맞나요? 그러면 C는 뭐냐? C는 뭐예요 이게? A는 이게 전체가 뭐라고 했나? 염색체, C가 염색체, 요거 염색사인가요?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눈으로 딱 봐가지고 그래 A는 핵인가요? 뭘 크기를 확대한 건가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A는 염색체, 자, A는 염색체, B는 염색사. 좋아요. 그러면 C는 요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렇게 하나, 그죠? 염색 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A는 A 전체 요거 X라고 되어 있는 건 염색체가 되겠고, B는 요렇게 실타래 모양이니까 염색사고요. C는 요 한쪽을 얘기하는 거니까 염색 분체, 이렇게 기억하라는 거야. C가 뭘 의미하는 건지, 전체를 얘기하는 건지 좀 명확하지는 않았네요. 자, 그러면은 성염색체의 구성은 남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남성은 XX 염색체와 XY죠. X 염색체와 Y 염색체를 가지요. X 염색체, Y, 이게 XY를 얘기하는 거고, 여성은 X 두 개의 X 염색체를 갖는다. 이렇게 얘기겠네요. 그죠? XX니까 이렇게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XY 두 개의 X,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염색체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